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공기입니다. 어제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또 혀를 차게 한 장면이 종일 화제였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선관위 사무총장과 직원들에게 호통을 넘어서 고함을 지르고 악을 쓰는 모습 말이죠. 장제원 의원이 누굽니까? 현 정부 최고 권력 실세로 꼽히는 분 아닙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주놈이 꾸짖으면 될 일 아닙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회의장에서 그렇게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대야 권력 실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선관위는 중립적으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부처인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 실세의 이런 오만한 모습, 결국은 대통령에게까지 부담을 준다는 것, 몰랐다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겁니다. 배공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송금주 전 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좀 일주일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봄이라서 그런가요? 봄꽃 보기가 막 너무 아까워요. 아, 저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하루 지나면 확 또 피어 있고, 예. 나이에 따라서 시간 가는 속도가 좀 다르다고 합디다. 네. 50대는 시속 50km, 60대는 시속 60km. 우울하게 시작. 네, 올해 유독 꽃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네, 예. 오늘 막 목련이 집 앞 피었다가 지고 있는 게 꽃사랑은 연령과 비례한다는데.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배공개의 시사 1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소개해드리고요. 이번 주는 지난번에 크루즈 상품권 받으셨던 임금님 기획 캔디님께서 보내오신 영화 예매권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면 다 마감이 되는데요. 오늘 또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금 영화 예매권 당첨되신 분들 저희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는데요. 당첨이 됐는데도 아직 안 보내주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DJAO 어맨님 그리고 화요일 날 당첨되셨던 레몬님 저희에게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이메일 보내실 때 성함,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고 반드시 내 닉네임은 뭐였다 이걸 좀 밝혀주십시오. 갑자기 그냥 본명으로 쑥 들어오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분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털팽이맘 아이디가 털팽이맘인데요. 안녕하세요 배공기 앵커님 참 찐팬입니다. 5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시사 1번지 빠지지 않고 출석합니다.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팬이라면 상품이라도 받아야지 하면서 구박둥이가 돼버렸네요. 유유. 댓글도 잘 쓰지 못하고 속상한 마음 토로합니다. 그래도 찐팬은 영원합니다. 하트 뿅뿅 4개나 보내셨는데요.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면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영화 예매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에게 이메일로 주소 보내주시고 남편분과 두 분이 사이좋게 손잡고 영화 한 편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여줬던 모습 국민들이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또 들려오는 얘기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자리를 비웠다고 그걸 그렇게 호통을 쳤는데 그걸 또 그 전에 양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그렇게 한 것은 또 무엇이었을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제죠. 그제 그렇게 호통치는 장면 한번 보시죠. 아니 제가 국회의원 11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음 봅니다.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원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석하요? 선관위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누구라고 하고 시작했어요?
무슨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무슨 같은데요. 오해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메모 받기를 누가 메모했어요? 일어나세요.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있어도 된다고 메모 돌린 사람 일어나세요. 누구예요? 누구한테 메모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알아보세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진상 파악하세요. 누구예요? 그 뒤에 선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네, 선관위 기획재정과장 김. 기획재정과장이 죄송합니다. 위원 들으세요. 위원장 허가 없이 의원들이 발언하는 도중에 이석한다는 메모를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들어! 어디서 배워본 거예요 지금? 국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담당 직원 누굽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담당 직원을 잘 보냈지만 제가 잘못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읽었어요? 예, 더 보기가 좀 불편하네요. 신성범 의원, 송금주의원 다 국회의원 하셨는데 국회에서 위원장들이 저렇게까지는 안 하죠. 보통 안 하죠. 왜냐면 저게 이제 참 이게 이제 질의 도중에 질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사실 상임위 회의장에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나가는 거는 맞아요. 회의 질서를 유지. 예를 들어서 저도 현역 때 보면은 우리 선배 의원들이 전직 의원들이 산하기관단체장이 돼가지고 와 있어도 꼼짝 않고 앉아 있는 모습이 참 보기는 참 뭐 한데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름 이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건데 지적을 하더라도 저렇게 표정과 어투, 호통 이런 게 종합적으로 비춰지는 건데 저 지금 장제원 위원장의 저거는 좀 많이 오버한 거지, 넘어선 거지, 과도한 거지. 지적 이 하는 말로 지적이 아니라 저거는 뭐랄까 호통을 넘어선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네요. 드문 경우에 분노 조절 장애 같아요. 저 표정이나 이런 데서 아마 좀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참. 근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뭐 저도 군기 잡으려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아마 확실하게 내가 행안위원장이 넣었다 대고 뭐 이런 감정이 너무 묻어 나와서 뭐 정리가 안 된 상태가 아닌가 싶네요. 저도 참 연유를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과도하잖아요. 어쨌든 산하기관 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인격체고 국민이고 결국은 그분들이 유권자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대하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고 사실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최근에 이제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직장 내에서 저렇게 한마디 버럭만 해도 요새 다 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사실상 사표 처리가 되는 실정입니다. 근데 국회 상임위원회장에서 저런 식으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언론이 보는 앞에서 저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제어 못하고 윽박지르고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어떻게 납득을 하고 받아줍니까 국민이? 저분들 자식은 어떻겠어요? 저런 모습 보면은. 그러니까요. 아니 저 자기 아버지가 어쨌든 공직자로서 헌신하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렇게 잡아주기도 자리를 저렇게 하느냐. 떴다고 네. 자리를 떴다고 저렇게 지금 악을 쓰고 막 고통을 치는 건데 자리 뜬 것도 사전에 양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버럭하게 2시간 전 상황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5시에 정개특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총장님은 이석을 하셔야 되죠. 예, 참고하셔가지고 대체 토론하시고 현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면 되죠. 5분으로 하고 순서대로 다 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영 교수, 그럼 저건 뭐예요? 잊어버린 건가? 글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잊어버리고 이 분노 조절 장애인지 아니면 인지하고 있었다면은 선관위에 특별한 불만이 있어서 고의적으로 군기잡기 한 건지 뭐 이런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댓글에 뭐 조롱 섞인 이야기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지금 우리 장제원 의원 아들이 음주운전하다가 걸리자 자리 바꿨다, 이석했다.
이분 이석 컴플렉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저분이 좀 취해 있는 것 같아요. 권력과 특권에 취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도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요즘 이제 윤핵관이다 이렇게 해서 또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이 취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윤핵관 그러는데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 실세 아닙니까? 최수영 컨설턴트. 그러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조그맣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떨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쩌자는 겁니까? 저도 보면서 이제 화면을 볼 때 놀란 게 그 아랫입술이 계속 바르르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쉽게 말해서 이게 뭐 포장된 게 아니라 진짜 그 본인의 진짜 저 심경이었다는 그 방증인데 그렇게까지 분노할 일인지 저는 모르겠고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석하기로 돼 있어서 가기 전에 대체 토론 좀 의원들 성실히 해달라. 그리고 그 메모가 전달된 시각이 4시 45분, 15분 정도. 그러니까 이석하려면 15분 정도를 두고 5시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가야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저렇게 저는 저기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놀란 것은 국회 상임위원장이지만 공무원이 국회를 출입하는 거를 제어합니까? 앞으로 당신은 국회를 출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아니 국회에 공무원이 와서 국민들 심부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임위원장이 당신은 오지 마. 저는 이게 도대체 이런 발상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강한 톤으로 얘기했던 뭐 다른 속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법 위에 있는 저는 그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국회 출입을 정지시킵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제가 뭐 그렇게 이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제 처음에 화를 냈어요. 근데 그 화에 더 화가 나가지고 계속 자기가 계속 흥분하고 계속 그 상대 학생을 괴롭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이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밀폐된 상임위원장실에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장이 처음에 화를 내다가 화의 정도가 계속 커지고 급기야는 스스로 떨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 게 타당합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권력의 실세에 가까이 있다고 하면 더 자세를 낮춰야 되는 것이지. 이우열님 그 정도면 국회에 올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현님 인격 모독이죠. 선관위 가족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식 교육이나 제대로 시켜라. 누구를 지적질이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써니님 시조를 하나 보내주셨네요. 명사심리에 해당하야 너 꽂힌다고 서러워 마라. 봄 오면 넌 또 피지만 우리네 인생은 한 번 가면 그만이니 부귀영화가 먼 데스며 달도 차면 기운하니 화무 11홍이도다. 저는 이제 송금주 의원님이나 우리 신성정범 의원분 같은 인격적인 분들 외에 별난 의원들을 많이 상대해봤어요. 실무자를 내보니까. 근데 다른 보편적 사회 조직보다 국회, 정당의 고위직 이런 분들이 저런 분들 많아요. 저런 분들 진짜 많아요. 많은 게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게 정치라는 게 한편으로 욕망의 경연장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분보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망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정당 정치가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정치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을 낙하산처럼 박아 넣는 시스템 이것 때문에 특권의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화무 11홍이에요. 네. 꽃이 그렇게 아무리 붉고 예뻐도 열을 못 갑니다. 참 아픈 대목이 저 어따 대고 어디서 배운 버릇 국회를 뭘로 보고 이런 대목이 국민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의원들한테 저런 소리 안 나왔으면 하는 저 대목이란 말이에요. 저 대목이 참 아픈 거다. 장 의원이 뭐 저는 뭐 좀 아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참 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왜 저런 데서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흥분하실 일이 아니에요라고 제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도 또 저는 또 느낌 이상해요. 아니 지금 저렇게까지 하는데 거기서 말릴 타이밍도 제가 보기에는 아니, 지금 약간 돌아버린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근데 사실 그 상임위 진행을 하는데 위원장이 저렇게 흥분하고 있으면 사실 간사가 가가지고 좀 따뜻하게 제어를 하네. 시키기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옆에 동료 의원이 가가지고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기가 왜 못했겠습니까? 그렇죠. 권력 실세니까 그런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해줘야 되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권력 실세일수록 더 속은 어떻게 뭐 교만으로 가득 차 있든 간에 겉으로라도 겸손한 모습, 낮추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야지요. 그래도 다 걸어만 가도 그 뒤로 피하게 돼 있는 것이 권력 실세인데 나 권력 실세야. 나를 어떻게 보고 이따위로 뭐 들어 어디서 배워 먹은 거야.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진짜 권력 실세는 맞는 거죠, 장제원 의원이. 저도 정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진짜 자신이 실세면 저렇게 안 할 수도 있다. 혹시라도 뭔가 지금 본인이 좀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참 세상이 발전하는데 왜 정치는 발전 안 하는지 참 한탄스럽습니다. 한 번씩.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보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런 모습에 혀를 차고 그러면서 또 잊어버리고 봐주고 그러면 또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런 모습 나오고 또 일본에 갔다 와서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거의 담화처럼 길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런 모습 나오니까 국민들이 좋게 평가하겠습니까? 여론조사 나온 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국정운영 잘했다가 33.5, 못했다가 64.6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30% 초반까지 떨어진 건데요. 사실 지금부터 나오는 여론조사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이제 1년 남았기 때문에 어떤 시험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령별로 봤더니 20대가 긍정이 25.9, 부정이 69.8, 50대에는 더 높습니다. 부정이 73.4. 50대의 경우에 긍정평가가 25.8인데 지난주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요. 60대 이상에서는 긍정이 50.7, 부정이 46.7. 여전히 60대 이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도층 반응이 궁금한데 중도층은 긍정이 27.6, 부정이 69.1 이렇게 나왔고요. 중도층은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지지 정당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은 긍정 85, 부정 13, 민주당 지지층은 긍정이 2.9, 부정이 96.5로 아주 극렬히 갈립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에 한일 회담도 뭐 문제가 좀 있고 무엇보다도 주 69시간 문제에 놓고 좀 혼란이 있었던 부분 그런 게 반영이 됐겠죠. 조금 다른 여론조사도 있어요. 갤럽 조사인데 갤럽은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4, 부정은 58인데 특이한 게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겁니다. 이게. 왜 올랐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34%.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냐? 일본 관계 개선이 18%, 또 부정 평가는 역시 외교가 25%. 이걸 놓고 서로 지지하는 쪽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지지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40%를 유지하다가 30%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네.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저는 지금 순방을 다녀와서 지금 이게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가 이제 그 지난주 순방을 다녀와서 이게 반영이 된 건데 원래 순방을 다녀오면은 6% 이상 올라갑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순방을 가면 한 세 가지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주목 효과를 누립니다. 예. 모든 미디어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때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자 효과가 있습니다. 지도자 효과가 뭐냐면
상대 국가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는 그런 어떤 그 묵시적인 어떤 그 동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성과 효과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순방을 가면 대부분 무슨 걸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상 그 순방을 다녀온 다음에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5, 6%가 올라가는데 갤럽은 1%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간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저는 이번에 순방 효과에서 더 뼈 아픈 대목은 오히려 야권 지지층이 더 더 결집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제공한 게 여권 입장에서 더 뼈가 아픈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숫자 1% 올라갔다고 볼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위기의 엄청난 신호다. 그다음에 돌파할 수 있는 득점 포인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워지는 지점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어떤 이슈를 다시 또 끄집어오고 대중에게 어떤 이슈를 또 꺼내놓고 이걸 내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돌파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는 시점이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성범 의원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많이 겹친 게 쌓였다. 누적된 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젊은 층에 또 50대까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라는 문제는 뭐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 따로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왔다 갔다 한다. 주 노동 시간만 하더라도 뭐가 중심이 안 잡히고 정부 내에서 혼선을 빚는 듯한 이런 대목에서 불신을 사고 있다. 이게 신뢰성, 듬직한 맛이 사라진다. 뭐 이 대목이 좀 가장 크다고 저는 봐요. 박진영 교수, 그 1% 오른 여론조사도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한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해석하기가 쉽지 않네요. 지지층 결집이다, 뭐 역결집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 워낙 비판을 하니까 그렇게 해석밖에 불가능한 것 같고요. 우리 최수영 컨설턴트 말씀하신 이제 외국 갔다 오면은 지지율 오른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뭐 여러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좀 속되게 표현하면은 외교는 국뽕이거든요. 국뽕이니까 지지율이 오르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낮을 때 이라크 파병 갔다 와서 굉장히 지지율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 주석하고 전승기념회를 갔던 때 그때도 사실은 지지율은 올랐어요. 이게 국뽕 효과거든요. 근데 국뽕이라는 게 해석하면 애국주의잖아요. 근데 외교 가서 애국주의를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뭘 했느냐? 외국 가가지고 애국주의 안 하고 매국주의 한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폭락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네. 송금주 의원의 분석은요? 네, 뭐 다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할 때 좀 더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의사결정 과정,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의사결정 과정도 대통령의 고집이 반영된 결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69시간 관련해서도 사실은 노동부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시켜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서 60시간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께서 말을 먼저 뱉어버리시고 그거를 대통령실이 수습하는 과정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아까 이제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적됐다, 쌓였다. 어떤 신뢰도에 대한 불신이 쌓여서 현재의 이런 지지율 좀 하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일본 다녀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좀 싸늘한 편인데 내일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해법 여기에 또 근로시간 정책 이걸 규탄하는 건데 전국 민중행동을 비롯한 196개 단체가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 모든 차로를 점검해서 통행을 방해하면 해산 절차를 밟고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여론도 지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이제 퇴진운동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박진영 교수. 네. 뭔가 좀 그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 만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회의 발언이 더 이 기름을 끼얹은 것 같아요. 야당이라든가 여론에서 질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절중점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더 국무회의에서 하신 이야기는 이겁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말을 들어주면은 대화를 하고 또는 흔히 하는 말로 야당이 견제하고 심판하는데 견제하고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자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럼 그만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극단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마하는 방식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행동하시는 건 아닙니까? 사제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 이제 제가 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도 문제지만 대통령께 의사가 들어가는 것 그분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이게 대중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약간 국가 경쟁력, 뭐 산업 경쟁력이라는 것을 막 기치에 들면서 기업가 자본가들 일부 그것도 그분들의 의사들이 너무 많이 대통령에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마치 그분들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저는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퇴진 얘기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다만 근데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성격이나 역사적 책무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는 좀 지나갔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 군부 독재 정권 때 명동 성당에서 농성하던 그 시대와 지금은 좀 다르다는 사실은 또 분명히 알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제들이라고 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맹목적 믿음도 좀 위험하다고 봐요. 예, 여론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사무엘 빈님이 아까 장제원 의원 그 모습 보고 장제원 이름으로 삼행시를 보내오셨는데 오늘 저 영화 예매권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자식한테나 호통치시오. 제 자식 잘못했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원통해서 성관이 사람들은 어찌 살겠소. 야, 잘 만들었죠.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씁쓸합니다. 예, 사무엘 빈님 좋은 삼행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화 예매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5 듣고 이어가죠.